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날 이후 제 회사와 제 생각이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창의 자리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지만 공기는 어딘가 뻣뻣했습니다. 민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낡은 패딩 위로 형광줄이 들어간 조끼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반가워하면서도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성철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는 중견기업 관리직으로 오래 버텼고 그 버틴 세월이 은근한 자신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뭐하냐? 누군가 묻자 민호는 웃으며 말합니다. 택배 새벽에 상차하고 낮엔 배송하고. 성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위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이 편해집니다. 그래도 나는 회사에서 버텼다는 비교가 은근히 올라옵니다. 민호는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짧게 답하고 남 이야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성철을 더 편하게 만듭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계산대 앞에서 성철이 먼저 카드를 냅니다. 민호는 손을 내밀었다가 멈춥니다. 내가 낼 게 오랜만이잖아. 성철이 말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다, 다음에 내가 할게. 표정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철은 그 담담함을 체념으로 해석합니다. 그 순간 성철은 민호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몸 쓰는 일은 오래 못해. 우리 나이가 벌써 건강 챙겨야지. 민호는 잠깐 눈을 내렸다가 웃습니다. 응하라.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짧습니다. 성철은 더 묻지 않습니다. 민호가 스스로를 숨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깊게 파고들 마음은 없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 민호가 갑자기 성철의 손목을 잡고 말합니다. 너 요즘도 그 회사 다니지? 성철이 웃으며 답합니다. 그렇지. 민호는 고개를 한번 끄덕입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습니다. 성철은 그 짧은 질문이 마음에 걸립니다. 택배 일을 하는 친구가 왜 회사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지 그 이유를 성철은 그날 밤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민호가 등을 돌리며 낮게 말합니다. 너 요즘 바쁘겠다. 성철은 걸음을 멈춥니다. 민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다음 만남이 왜 불편해질지 그때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저녁 성철은 집에서 동창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내 지연은 반찬을 놓으며 듣습니다. 성철은 민호가 택배를 한다는 말에 안쓰럽다는 감정부터 내세웁니다. 하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이 묻어납니다. 민호가 택배를 한다더라. 참 세상이 그래도 내가 밥은 샀지.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또 그 말투 나왔네. 그게 아니고 걱정돼서 그래. 걱정이면 조언하지 말고 진심으로 물어봐야지. 어떻게 지내는지. 성철은 잠시 말이 막힙니다. 그는 걱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민호가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확인이 더 컸습니다. 그 마음을 들키기 싫어 웃어넘깁니다. 며칠 뒤 성철은 민호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커피 한잔 할래? 민호는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약속 장소에 민호가 먼저 와 있습니다. 손등에 작은 상처가 보입니다. 성철은 그 상처를 보고 확신합니다. 힘들겠구나. 성철은 카페에서 또 계산을 먼저 합니다. 민호가 말합니다. 성철아, 이번엔 내가. 그 말이 나오자 민호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자 민호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갑니다. 하지만 민호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컵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성철은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칩니다. 대화는 성철의 회사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성철은 스트레스를 털어놓는다고 생각하지만 속에는 자랑이 섞입니다.
그래도 나는 회사가 있다는 말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민호는 듣기만 합니다. 그러다 성철이 한숨 쉬며 말합니다. 요즘 우리 쪽도 물량이 좀 줄었어. 그래도 버텨야지. 민호가 잔을 내려놓습니다. 물량 줄면 내 팀이 제일 먼저 힘들 텐데. 성철이 웃습니다. 내 팀? 너 그걸 어떻게 알아? 민호는 잠깐 멈추더니 가볍게 말합니다. 그냥 느낌이지. 성철은 택배도 사람 상대하니까 감이 있나? 정도로 넘깁니다. 그런데 민호의 시선이 카페 유리창 밖으로 잠깐 빠집니다. 마치 어떤 장면을 확인하는 눈빛입니다. 헤어질 때 민호가 조용히 덧붙입니다. 성철아, 회사 안에서 말 조심해. 성철은 웃으려다 멈춥니다. 무슨 뜻인지 물어야 하는데 체면이 먼저 앞섭니다. 민호는 더 설명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성철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불안이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택배 일을 하는 친구가 왜 회사 안 이야기를 하는지, 그 말이 어떤 사건을 예고하는지, 성철은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며칠 뒤 성철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회사에서 납기 문제가 터졌습니다. 거래처가 화를 내고 내부에서는 책임을 서로 미룹니다. 성철은 회의실을 오가며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는 평소 현장은 내가 잡는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잡을 손잡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성철은 편의점 앞에서 급히 김밥을 먹습니다. 그때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지나가다 근처인데 잠깐 볼 수 있을까? 성철은 이상하지만 마음이 복잡해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에 앉습니다. 성철의 넥타이는 풀려 있고 얼굴은 붉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말이 적습니다. 성철이 먼저 털어놓습니다. 미치겠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너희 팀은 요즘 야근 많지? 출고 담당하는 부서 쪽. 성철의 젓가락이 멈춥니다. 회사 안에서도 정확히 아는 사람만 쓰는 명칭입니다. 성철은 웃으며 넘기려 합니다. 너 내 회사에 아는 사람이 또 있어? 민호는 미소만 짓습니다. 사람은 많이 만나지. 성철은 택배니까 고객을 많이 만난다고 해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민호가 다시 덧붙입니다. 이번 거는 단순 납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 말끝이 너무 단정합니다. 성철은 속이 서늘해집니다. 넌 뭐 알아? 민호는 잠깐 성철을 봅니다. 눈빛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쌍한 눈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성철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뒤집어쓸 수도 있어. 성철은 화가 납니다. 택배 일을 하는 친구가 회사 정치까지 말하는 것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너 지금 나 가르치냐? 민호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가르치려는 거 아니야. 너 다치지 말라는 거야. 성철은 그 말이 더 불편합니다. 민호가 자신을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헤어질 때 민호는 분식집 계산을 합니다. 성철이 막으려 하자 민호가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성철은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밖으로 나오며 민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너희 회사 발주처 한빛 유통솔루션즈 맞지? 성철은 얼어붙습니다. 성철은 묻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섭니다. 성철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민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 다음 장면이 절실히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흔들리는 우월감. 성철은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켭니다. 거래처 메일을 다시 읽고 내부 보고서를 다시 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민호의 한마디가 계속 맴돕니다. 한빛 유통 솔루션즈, 그리고 출고 쪽, 내부에서만 쓰는 표현. 성철은 팀원들에게 묻고 싶지만 체면이 걸립니다. 내 친구가 회사 일을 왜 아냐는 질문이 우습게 들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묵으로 버팁니다. 그러나 불안은 커집니다. 퇴근길, 성철은 아내 지연에게 전화합니다. 오늘 늦어 회의가 더 생겼어. 지연이 한숨을 쉽니다. 또, 당신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닌 목소리가 아닌데. 성철은 잠시 말이 막힙니다. 지연은 조용히 말합니다. 민호 씨 만났다며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래? 성철은 놀랍니다. 아내가 눈치챘습니다. 그냥 말 조심하라더라. 회사 일 아는 척을 해. 지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는 척이 아니라 뭔가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성철은 불편합니다. 그는 아직도 민호를 힘든 사람으로 두고 싶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안전합니다. 며칠 뒤 회사는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납기 지연이 언론에 흘러들어갈 조짐이 보입니다. 임원들이 예민해지고 누군가 책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철은 회의실에서 과장된 말투로 방어합니다. 현장은 제가 다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 보지 못했다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로비에서 민호를 우연히 마주칩니다. 민호는 택배 상자를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경비가 민호에게 허리를 숙이며 말합니다. 기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단순한 인사처럼 보이지만 그 태도가 유난히 공손합니다. 성철은 그 공손함이 마음에 걸립니다. 성철이 민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너 이쪽으로도 자주 와? 민호는 상자 송장을 확인하며 답합니다. 응, 자주 와. 민호는 잠깐 멈춥니다. 성철아, 내 회사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성철아, 네 회사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성철은 더 묻고 싶지만 그 순간 임원 비서가 뛰어옵니다. 부장님, 지금 이사님이 바로 올라오시래요. 성철은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해졌다는 직감이 듭니다. 올라가서 혼자 다 덮어 쓰지 마. 올라가서 혼자 다 덮어 쓰지 마. 성철은 계단을 오르며 생각합니다. 택배 조끼를 입은 친구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임원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민호의 조언. 임원실 공기는 차갑습니다. 보고서가 탁자 위에 쌓여 있고 질문은 짧고 날카롭습니다. 성철은 땀이 납니다. 한 임원이 말합니다. 이건 관리 책임 누구입니까? 성철은 입을 때려다 멈춥니다.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편해집니다. 그러나 그 말이 모든 책임을 끌어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성철은 계산합니다. 버티고 말 줄이고 모호하게 답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성철은 복도로 나옵니다. 다리가 풀립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민호입니다. 지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민호가 묻습니다. 성철은 짧게 답합니다. 지금 정신없어. 민호는 말합니다. 네가 지금 들고 있는 보고서 맨 뒤에 계약 조건 다시 봐. 성철은 짜증이 올라옵니다. 너 대체 뭐야? 왜 자꾸 내 회사 일을? 민호는 끊지 않습니다. 차분합니다. 그 조건, 물류창고 변경 조항 있지. 거기부터 꼬였을 거야. 성철은 숨이 멎습니다. 그 조항은 내부에서도 일부만 아는 내용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넘깁니다. 정말로 변경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정 흔적이 있습니다. 성철은 자리로 돌아와 확인합니다. 누군가 서명을 밀어 넣었고 그 결과 납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성철이 현장만 붙잡고 있을 때 계약이 조용히 변해 있었습니다.
성철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현장을 안다는 자부심은 절반짜리였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그 절반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성철은 민호를 만납니다. 이번에는 성철이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너 어떻게 그걸 알아? 민호는 짧게 말합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성철이 화를 내듯 묻습니다. 계약 조항까지 알 수 있어? 민호는 잠시 성철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택배는 내가 하는 일의 일부야. 현장을 보려고. 내가 선택한 거지. 성철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민호가 자랑하려는 줄 알고 경계합니다. 하지만 민호의 얼굴에는 과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친 사람의 눈입니다. 민호가 덧붙입니다. 성철아, 네 회사 안에 누가 이 조항을 바꿨는지 너도 알고 있을 거야. 성철은 목이 마릅니다.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됩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일 아침 네가 먼저 움직여 늦으면 네가 덮어쓰게 돼. 성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민호는 이렇게 정확하고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무엇이 벌어질지 답을 알고 싶어집니다. 흔들리는 관계의 위치. 다음 날 아침 성철은 출근하자마자 계약팀을 찾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차를 밟았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민호가 말한 조항을 근거로 수정 이력을 요구합니다. 담당자는 당황하며 말을 흐립니다. 그건 위에서 지시가. 성철은 더 묻지 않습니다. 그는 위라는 단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대충 압니다. 성철은 숨을 고르고 이메일을 정리해 캡처합니다. 회의 자료도 따로 모읍니다. 누군가 책임을 씌우려 할 때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칼날이 필요합니다. 점심 무렵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로비에서 잠깐 보자. 성철은 내려갑니다. 민호는 오늘도 상자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로비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민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임원분들께서 기다리십니다. 님이라는 호칭이 낯섭니다. 성철은 그 차이를 듣습니다. 민호는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아는 거지. 성철은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민호야, 너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민호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성철에게 작은 종이를 건넵니다. 납기 문제 관련 협력사 회의 일정입니다. 성철 회사의 상위 협력사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민호의 이름이 참석자로 적혀 있습니다. 성철은 손이 떨립니다. 이건 뭐야? 민호는 짧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회의야. 성철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자신이 밥값을 내며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사실은 업계에서 자신보다 위쪽에 있었습니다. 민호가 말합니다. 성철아, 그럼 왜 숨겼어? 민호는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내 사정이 아니라 내 직업이더라. 택배 조끼 입으면 그걸로 끝나. 성철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자신이 그 사람들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아프게 박힙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네가 말해야 할 문장 하나만 기억해. 현장 책임은 계약 변경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 한 줄이 너를 살려. 성철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자존심이 바닥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민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 순간이 두렵고 궁금합니다. 택배 조끼를 벗은 민호. 오후 협력사 회의실은 조용하지만 긴장되어 있습니다. 성철은 뒷자리에서 숨을 고릅니다. 임원들이 앞줄에 앉아 있고 협력사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성철은 민호가 택배 상자를 끌고 들어올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정장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인데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가 민호입니다.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습니다. 누군가 민호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이민호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성철은 귀가 멍해집니다. 이사님, 택배 줬기로 봤던 친구가 협력사의 핵심 인물입니다. 성철은 시선을 피하려 하지만 민호가 성철을 발견합니다. 민호는 고개만 살짝 숙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회의가 시작됩니다. 납기 문제의 원인이 오가고 책임 소재가 흔들립니다. 성철 회사의 일부는 성철을 향해 시선을 던집니다. 현장 책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성철의 입술이 마릅니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선명합니다. 선명합니다. 현장 책임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실이 멈춥니다. 민호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 조항 변경 흐름을 짚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바꿨는지, 그리고 그 변경이 납기 구조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민호는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팩트만 말합니다. 성철은 그 말을 들으며 깨닫습니다. 민호는 성철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바로잡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철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임원 한 명이 묻습니다. 그럼 현장은 민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현장은 최선을 다한 걸로 보입니다. 책임은 조건을 바꾼 담당자들이 져야 할 것 같은데요. 성철의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민호가 자신을 직접 지칭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집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성철은 민호에게 다가갑니다. 민호야,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호는 잠깐 서 있다가 말합니다. 말하면 너도 나도 달라져 난 그게 싫었어. 성철은 묻습니다. 택배는 왜 했는데? 민호는 짧게 웃습니다. 현장 모르면 이런 결정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든. 성철은 말이 없습니다. 자신이 말로만 현장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성철을 봅니다. 성철아, 네가 오늘 뭘 배웠는지 잊지 마. 성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민호는 정말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돌아설 것인지, 그리고 자신은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결말이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날 밤 성철은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지연이 거실 불만 켜놓고 기다립니다. 성철은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길게 쉽니다. 지연이 묻습니다. 잘 해결됐어? 성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큰일은 막았어. 그런데 내가 더 큰 걸 놓쳤더라. 지연은 말없이 물을 내옵니다. 성철은 컵을 잡고 한참 있다가 말합니다. 민호가 협력사 이사더라. 지연이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합니다. 그래서 내가 걔를 택배한다고 친구라면서 너무 마음속에서 하대했어. 지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고생했어. 성철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민호가 자신을 혼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아픕니다. 누군가 크게 꾸짖으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끝까지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성철은 변명할 자리조차 없습니다. 며칠 뒤 성철은 민호를 다시 부릅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동네 국밥집입니다. 성철은 먼저 일어나 인사합니다. 민호야, 그날 고마웠다. 민호가 말합니다. 고마울 거 없어. 이른 일이지. 성철은 숨을 고르고 어렵게 꺼냅니다. 내가 너를 함부로 대했다.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철을 똑바로 봅니다. 성철아, 난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날 처음 알지 않았어. 성철의 눈이 커집니다. 그럼 왜 민호는 짧게 말합니다. 친구니까. 민호는 짧게 말합니다.
친구니까 그리고 언젠가 너도 알 거라 생각했어. 성철은 목이 메입니다. 민호는 끝까지 참교육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철은 스스로 배웁니다. 직업이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태도가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성철이 계산을 하려 하자 민호가 말합니다. 오늘은 반반하자.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동정도 과시도 아닙니다. 성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너진 것은 직장이 아니라 마음속 위기였습니다. 민호가 한 일은 복수가 아닙니다. 조용히 거울을 들이댄 것입니다. 그리고 성철은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택배 현장을 갈 것입니다. 정장을 입었든 조끼를 입었든 사람을 함부로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철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일 누군가를 다시 판단하려 하진 않을까? 그 친구는 끝까지 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건 제 자리가 아니라 제 태도였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